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50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50대 무엇을 고민하는가? 5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6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동생까지만 60대고 나머지 4명은 50대입니다. 마침 우리 집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 50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세대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50대입니다. 50대는 무려 860만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추이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는 40대와 50대인데 40대는 16.2%였습니다. 830만. 그런데 50대는 그보다 더 많아서 860만이나 됩니다. 둘을 합치면 1690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33%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40대와 5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40대 왜 그래 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여당과 야당 정치적으로도 조화를 잘 이루길 바라고 자기 인생이 그때 결정되니까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자녀 교육에서든 아니면 건강 문제든 여러 측면에서 우월이 40대에 갈리니까 그때 준비를 잘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50대는 이제 역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가 남기는 하지만 자녀 교육에서도 얼개가 고정되는 시기입니다.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8, 90%가 고정이 되어서 그 뒤에 역전하기보다는 이번에 코로나에서 보듯이 2년여 동안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날아올랐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졌잖아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빈부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편 측면도 있지만 빈부 차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대외에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금융, 다른 뭐 여러 차원에서 빈부 차이가 날 그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잘못한 게 많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 50대가 역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빈부의 원인을 전부 대외로 돌리고 남 탓으로 또는 정부 탓으로, 그리고 걸핏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책임은 많이 줄어들어서 편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됐든 또는 자신이 됐든 하나 남은 정부가 됐든, 그래서 이것을 3J 그렇게 말합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라 해서 3J인데 자식, 자신, 정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자신마저도 믿기 힘든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자신이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신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식도 마치 자기가 초중고 대학 다닐 때처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자기처럼 인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 대해서 자녀들이 지금처럼 자기의 지금처럼, 그래서 그 시절 그 부모가 살았던 시대에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살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가상현실도 알고, 이런 매체가 질벽에 깔린 곳에서 세계를 이웃삼아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공간에서도 세계를 공간으로, PC 안으로, 방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녀에게는 농사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대학의 의미도 부모 세대, 지금 50대를 자신이라고 본다면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거예요. 50대는 뭐 한 30%, 30, 40% 대학에 간다 했다면 지금 자녀 세대는 뭐 7, 80%를 지나가고, 그리고 대학의 의미도, 또 취업의 어떤 강도도,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발전 단계, 생애 주기도 다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 생활을 할 때처럼 자식이 그렇게 대학을 다니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50대들은 역시 그렇게 자신과 자식과,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 내지 기여,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쉬운 50대 초반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하다가 뭐 조교 강사 하다가 학원장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이 말과 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5년 안팎 됐는데도 그걸 제대로 지금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식 농사 짓는데 매우 힘들었죠. 지방에서 서울로 뭐 둘이나 보내더라고. 정말 많이 보낼 때는 자식들이 서울로 가면, 대학을 가게 되면 적어도 아마 1,500만 원 안팎은 이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아래로도 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1,500 안팎은 들어야 학비와 그 다음에 그 방 주거비, 그 다음에 뭐 식비와 용돈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안팎, 그 정도는 작게 잡아서 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자녀가 있는데, 저는 이제 3살 터울인데 한꺼번에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겹치는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아들이지만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취업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재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휴학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겹치는 기간이 꽤 많더라고요. 한 뭐 4, 5년? 그 기간에 하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둘이면 3천만 원이라 하면은 한 해에 자녀들한테 3천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어느 때냐고요. 자신이 50대일 때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50대 후반에 이제 큰아들이 취업을 했고, 지금 60대 초반이지만 둘째 아들은 이른바 이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취업 준비를, 이렇게 대학에 다닐 때는 이런다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서울로 가면 뭐 대개는 노량진이다, 뭐 신림동이다 해서 지방에서도 대개는 학원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자율적으로 독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더라도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되죠. 서울로 올라가면 비쌉니다. 역시 뭐 노량진이나 신림동이나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대학 다닐 때 못지않게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신림동도 가보고, 그다음 노량진도 가보고, 저는 인생성형가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면 두 아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 견문을 넓히느라고 학교도 가보고 학원도 가보고, 이렇게 그 취업시장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 번성한다는 것도 가보고, 이른바 부동산값이 비싸다는 최고의 뭐 그 시세를 자랑한다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견문을 넓힐 겸해서 가보는데, 아무튼 50대의 어깨는 이 자식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자기를 자녀로서 봉양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자신한테 그랬듯이 자기도 자녀한테 모든 걸 걸죠. 어찌 보면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도 하죠. 그래서 자식을 중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오히려 이렇게 자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정부보다는 자신을 믿는, 이렇게 위로부터 자식, 그 다음이 자신, 그 다음이 정부, 이런 그 형태를 띠는 수가 많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길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금 20대들, 30대들 취업 안 된다. 그래요. 저 60대처럼 발전기, 상승기에 편승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태백이니 사오정이니 20대 태반은 백순이, 사오정, 45살이면 정년이니,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한 15년 안팎 다니면 정년을 맞는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 기나긴 이 50대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년 안팎은 생각해야 할 텐데 그 노후를 대비하겠느냐. 더군다나 50대 같으면 어깨 무거운 자식까지 지고 있어야 하는 세대인데, 그래서 40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늦다고 생각하는 이 50대도 적어도 마이너스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걸 까먹으면서라도 자녀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자녀가 독립 못 해버리면 이게 이제 두고두고 평생 고민이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면은 어떤 때는 뭐 30대 후반까지 오수 육수 취업을 하려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지치고 지쳐서 그 사람한테는 취업 이야기, 자식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40줄이 다 되는데 자식이 아예 이제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해봤는데 안 된다. 여기저기 시험도 쳐봤고, 원서도 몇백 군데 내봤는데 안 된다. 면접에도 몇 번 가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생에서는 망했다. 그러니까 저 생에서 가서라도, 이런 식으로 자녀가 생각하면 부모가 이렇게 독려를 하고 뭔가 잔소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는 자기 자녀가 어느 수준인가, 어느 정도가 자녀의 최선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독촉하는 것도, 공부 타령을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저한테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둘밖에 안 되지만 이 둘이 적어도 자주 독립을 해서, 자녀 독립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밥벌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또 인간적인 이 부모로서의 욕심까지 더해지니까, 기왕이면 밥을 벌어 먹으려면, 어떤 자리를 잡으려면 좀 바람직한, 좀 높은,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 또 가기를 바라는 것도 인지상정이죠. 부모들이 그런 욕심 안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60년대생이 860만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모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대 30대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용돈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것에 뭐랄까 그 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보다는 삶이 나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저기서 불길한 얘기가 들리기를, 자녀가 이제 50대의 자녀는, 60대의 자녀는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렵다. 그럴 만한 어떤 취업 기회를, 그럴 만한 어떤 고용의 안정성을, 그럴 만한 어떤 그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로서는 이제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상속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튼튼한, 이를테면 맞벌이 그 교사만 해도, 부부 교사만 해도 튼튼하잖아요. 연금이 둘 나오고 그러면은. 그 자녀가 한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그런 것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상속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공부해가지고 그 힘들게 대인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상사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조금 다니다가 어렵게 취업했지만 그만두고 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들어가 보니까 뭐 그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로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좀 참아라. 우리 때는 어땠다. 그러면 참 꼰대스럽다고 부모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다녔고 내가 부모의 순종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참을성 없음을 변명하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그보다 더한, 그리고 자기가 본 부모들은 자기보다 더 지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3대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그게 그대로 통하지 않는 면이 있죠. 거기에도 50대 부모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공자왈, 맹자왈, 꼰대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자기가 그 부모와 시골에서만 일을 했다 하면은 그런 현장에 가서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부모가 있었고 내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가 일했던 그 모습, 그게 지금 내가 하는 모습이다. 못하는 일이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지금 그 뭐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이 다가온다면 벌초 한날을 하더라도, 그런데 치워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예외잖아요. 고3이면 다 예외, 아예 성묘도 예외, 명절도 예외.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시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그렇다면은 이 문자로라도 영상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벌초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벌초를 한다. 참 이 더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잡초가 우거졌는데 이 벌초 1년에 하는 것으로서 잔디를 멋지게 관리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잔디 관리 하나 하는 것도 뭐 100평, 200평 그렇게 안 되는 좁은 이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힘들듯이, 그래서 벌초를 하러 온 사람이든 안 하러 온 사람이든 그런 줄이나 알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저도 참 60대다 보니까 그런 걸 보냅니다. 가족 카톡 같은데 알아라 이거죠. 이게 벌초를 언제 하는지, 또 벌초란 게 무엇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런 건 몰라. 아, 돈 주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귀찮게 돈 줘서 남 시키는 게 제일 싸. 그렇죠. 돈으로 따지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는 그리고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게 3대 4대를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벌초를 한다는 거, 그 벌초를 하면서 마음으로 조상들의 삶을 기려보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내가 이 조상들의 빛을 가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빛을 못 낼지라도 내가 발광체가 되면 더욱 좋지만 조상들이 했던 그 최선의 모습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50대는 위도 생각하고 자신도 생각하고 자식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정부에는 안 기대는 게 좋죠. 정부에 기여하면 좋죠.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마치 뜯어가듯이, 이거는 뭐야 불법적인 돈이니까 우리한테 내놔야 한다듯이, 이게 그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조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호의를 베풀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도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정부의 수준이 그러려니 하면서 정부에 되도록이면 기대지 않고 기여하는, 정부에게 내가 뭘 이바지할까,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참 좋죠. 이 취업할 때 진짜 이 뭐 취업 재수가 요새는 필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학을 나온 다음에 경비를 들여서 다시 취업하는데 제가 보면 뭐 아주 길게는 한 7, 8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서 듣고 그럽니다. 그럼 그 부모들이 한 2년 넘어서부터는 이게 진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높은 데를 했다가 한 2년 도전했다가 안 되면 또 내렸다가 또 내렸는데 이것도 안 되면 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다고 원망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녀도 이제 지쳐가지고 예민한 이야기를 하면 막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잖아도 자기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기대를 높이 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은데 왜 부모는 자꾸 부모 기대, 부대 욕망, 내가 무슨 뭐 인형이냐,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기쁨 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참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입신장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취업도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저런 직업관도 좀 바뀔 필요는 물론 있죠. 자, 자신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식과 정부를 떼내버리면 역시 건강과 경제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집에서 배우자와 화목, 그 다음에 형제들과 위로 이제 부모가 있다면 이렇게 가족들끼리, 혈족들끼리 적어도 거기에서는 화목한 거,
그러니까 건강과 경제와 화목 한 가지 한 가지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실질적인 독립을 꾀한다면 그리고 그게 40대부터 준비가 됐다면 60대 저는 이제 뭐 오빠는 개띠니까요. 그 다음에 70대 우리 어머니 같으면 이제 80대 초반인데 80대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60, 70 사는 게 그거 뭐 나이 먹으면 되는 것이 남들도 다 먹는 나이 그건 뭐 대단한가 그랬는데 요즘 참 보면은 조심해야 되고 열심히 살면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의사가 되어서 뭔가 그 이상 신호가 오면 즉각 또 병원 갈 일 있으면 가고 그런 그 뭐랄까요 철저한 자기관리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나라 살림에 대해서 그런데 우선은 자기 살림 잘하고 그 다음에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자기 집을 잘 건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형제자매 어떻게 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서로 얘기 안 하는 부분에서도 뭐가 발생하고 또 뭐가 오래 가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아주 좋죠. 근데 경제 문제에서는 뭐 이제 요즘은 뭐 재테크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뭐 이제 3세트 연금이네 뭐 개인연금이네 국민연금이네 뭐 이렇게 연금 세트니 보험이네 막 이런 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교직에 있다가 저는 빨리 그만두라고 바깥에서 막 떠들었고 한 사람이 교직에 있다 이제 명예퇴직했는데 그것저것 이제 합쳐가지고 아직 둘째가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재수 삼수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튼 취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사는 겁니다. 현금을 해서 다른 뭐 경제활동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비근하게 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50대부터 경제활동을 그렇게 치열하게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런 대로 아내 덕분에 살고 자녀들은 공부 그런 대로 해서 큰아들은 이제 취업을 했고 둘째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주변을 제가 보면 이 동생들 50대 일은 50대 다 들어있는 동생들도 보면 뭐 조카들이 그렇고 동생들도 아직 뭐 건강에 큰 문제는 없고 조금 움팍집팍하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50대라면 뭘 고민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류 40대와 그리고 60대 70대 이렇게 좌우 전후를 연결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적기를 바라고 그 고민을 멋지게 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